간병보험 약관 모르고 가입하시면 보상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보험의 주치 보험치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보험들 중에 어느덧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은 간병보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작년 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가족간병의 가능 여부와 약관 변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를 주셔서 오늘은 약관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병인 사용보험이란 건강상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호를 받거나 간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입원한 환자의 가족들이 간병을 대신 해주고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간병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입원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간병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간병인 하루 일당 15만원 설계가 가능하니까요. 위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병인 사용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고령화 진입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노인들의 만성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간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고액의 간병 비용 때문인데요.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조사 결과 하루 간병인 사용 비용이 최대 17만 원이며 한 달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마지막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인데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간병보험의 핵심입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의 종류는 일반 간병인 사용보험과 체증형 간병인 사용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오늘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A, B, C 보험사 약관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약으로는 상해와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 시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과 상해와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인 사용일당 5만원, 상해와 질병으로 간호간병 통합병동 이용 시 사용일당 7만원으로 설계하고 50세 여성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였을 때 A보험사는 29,157원, B보험사는 3734원, C보험사는 43,763원으로 A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약관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A, B, C 보험사의 약관이 모두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A보험사의 약관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관 변경되기 전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 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약관이 변경 후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변경 전 약관과 내용은 동일한데요. 제4조 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간병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가족들을 옆에서 간병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약관입니다. 다음 약관은 변경되기 전에 제4조 간병인의 정의입니다. 가족간병을 사용하기 위해 간병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 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 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약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변경 전 약관과 내용은 동일한데요.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병인 중개 플랫폼 회사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상에 직업소개 사업 또는 직업소개소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가족간병을 등록하셔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병인 보험금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 변경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관 변경되기 전 제9조 보험금 청구입니다. 보험사는 간병인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 약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변경 전 약관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자세하게 나열해뒀습니다.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 근무일지나 간호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 구체적인 서류를 나열함으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간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전보다 보험금을 받기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족들을 간병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내 가족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을 경우 가족들이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간병을 도와준 다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용하려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 회사가 사업자 등록상에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직업 소개서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간병인으로 등록한 다음 실질적이고 확실하게 간병을 해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가족 간병에 필요한 서류는 중개 플랫폼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보험사 청구서, 사고 증명서 및 진단서, 그리고 신분증과 영수증이고요. 혹시 추가 서류로 요청할 수 있는 간병 사용 확인서와 간병 근무일지는 미리 병원에 말씀하셔서 준비해 두는 것이 보험금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병 사용보험에 변경된 약관을 살펴보고 가족 간병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가족 간병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은 환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줄 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와 응원은 치료의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고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가족 간병이야말로 보험 가입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반 간병보험과 차징형 간병보험을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여 상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카톡 오픈 채팅방 또는 전화,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위로받는 그날까지 내 보험의 주치 보험치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